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주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총괄하며 민생을 꼼꼼히 돌보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 독주는 이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이 현실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위해 최대한 인내하며 협조해 왔습니다. 국정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웬만한 사안에 양보하고 동의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당의 일방 통행 속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당 독주입니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지 지금 끝없는 강요와 굴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한덕수 총리와 김민석 총리를 비교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민주당의 정권에서도 민주당이 내놓고 인사청문을 받은 후보였습니다. 자료를 1000건이나 요구하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던 민주당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민주당 정치인 출신입니다. 자료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깨끗하다고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어불성설 내로남불입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웬만하면 국무총리 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싶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첫 번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혐의의 문제입니다. 과거 김민석 총리의 야인 시절은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의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지난 5년을 보십시오. 들어온 세입 수입과 그리고 지출한 것, 그 밖에 자산 증가액을 합하면 5억과 13억, 8억의 차이가 납니다. 무려 8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의금, 장인돈 이런 궁색한 핑계로만 일관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야인 시절의 생활 수준과 재산 증식 과정 역시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너무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소득 경위도 설명하지 않은 채 매달 450만 원의 유학자금을 배추농사 투자 수익으로 충당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추 도사냐, 배추 재벌이냐 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는 수준의 저급한 해명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변명은 이제 멈추십시오. 그 밖에 아들 특혜 의혹은 어떻습니까? 김 후보자는 끝까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민적 의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범죄 혐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저는 뇌물수수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도덕성을 넘어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총리 후보로 저희가 동의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그러면 도덕성을 넘어서 그럼 능력은 있느냐? 아시다시피 추경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고 1년 국가 예산 규모도 모릅니다.
총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안살림을 하는 자리입니다. 안살림을 하는 총리가 국가 살림 규모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경을 적절한 범위로 편성을 했는지, 얼마만큼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지 과연 알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 역량도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또 범죄 혐의까지 있으니까 청문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갔습니까? 이 청문회를 주진우 의원 청문회로 끌고 갔습니다. 민주당은 너는 깨끗하냐, 털면 안 나올 줄 아느냐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 박영선 장관 인사청문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황교안 당대표의 의혹을 들추어내면서 이 청문회를, 본인 청문회를, 민주당의 장관 청문회를 황교안 당대표 청문회로 바꾸었던 그 과거가 생각납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해명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독재의 서곡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첫 시정연설에서 저희 야당은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퇴장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가 우리 야당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성 대답을 하고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협치의 모습일까요? 어제 우리 당 의원들 여러 명이 국무총리 지명 철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이 협치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임을 명백히 인식하시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 철회함으로써 협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많은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관인 것이 바로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안보 없는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튼튼한 한미 동맹과 자유 진영과의 연대만이 강한 국방력, 강한 안보를 만듭니다. 그런데 나토에 참석하지 않은 그 시그널은 과연 무슨 시그널이겠습니까? 저는 튼튼한 안보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말 따로 현실 따로에 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추경의 집행입니다. 소비 쿠폰의 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용처가 학원, 병원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 서민 민생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의 상품권은 오로지 시장과 전통시장과 시장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코나아이라는 이재명 대표주로 알리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이 추경이 진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추경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추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등 신재생 예산은 증액하면서 원자력 증액은 0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탈원전의 시동이라고 봅니다. AI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탈원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과연 AI의 기본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강행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오랜 관행과 역사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1당과 2당이 나누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정신,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합의 정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1년가량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가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다시 22대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난 1년은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온갖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스케줄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말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작입니다.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지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시키고 의회 독재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의 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협치를 외치며 독재를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표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당에게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제1여당으로서 국회를 파괴하지 말고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돌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